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조선 말기에 광주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서 광주에 나환자 전문 병원을 세우고 또 후에 여수에 애양원을 설립했던 로버트 윌슨에 대해 살핍니다. 윌슨은 1880년에 미국 아칸소주에서 태어나서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였고 그 후 포사이드의 강연을 통해 조선으로의 의료 선교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프레스톤의 요청에 의하여 목포에 왔다가 1908년 2월부터 광주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1909년 10월에 베시 녹스와 광주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기 몇 달 전인 1909년 4월에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오웬의 장례 기간 동안에 포사이드가 데리고 온 나환자 여성을 포사이드와 함께 치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윌슨이 나환자와 첫 번째로 인연을 맺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후 광주 제중원에는 많은 나환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포사이드와 윌슨은 함께 이 나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환자들의 발길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일반 환자들이 뚝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환자들이 나환자와 함께 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자신들도 나병에 걸릴까봐 겁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나환자의 피가 자신의 몸에 있는 피와 결합될 때에만 감염이 되는 것이었는데 조선의 백성들은 이를 몰랐기 때문에 나환자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에 윌슨은 나환자 전문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때 비더 울프가 그 기금을 시사하여 1911년에 정원 132명의 비더 울프 나환자 요양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비더 울프 나환자 요양소는 후에 최흥종 목사가 된 초신자 최망치가 기증한 광주 봉선리의 땅 1000평에 건축되었는데 그 이후 계속 나환자들의 입원 치료가 늘어났습니다. 이 나환자 요양소는 광주 제중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윌슨이 둘 다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1912년에 광주 제중원을 새롭게 건축하였는데 그 이름은 지정자의 이름을 따서 그라함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윌슨은 두 병원을 관리하는 사이에 광주 봉성리의 나환자 입원 수는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부산 상해원에서 맥켄지가 나환자를 보살피고 있었고 대구에서도 동산병원의 2대 원장인 플래처가 나환자를 돌보면서 대구 애락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 총독부에서 나환자를 직접 관리하겠다면서 1916년에 소록도에 나환자 갱생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네 군데에서 나환자를 수용 치료하고 있었는데 소록도와 부산, 대구에서 각각 100명씩 나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었던 반면에 광주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200명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21년에 윌슨은 폴모그라 기름을 나환자의 근육에 주사하는 처방을 개발하였는데 이 처방으로 인하여 나환자의 사망률이 25%에서 2.5%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선 총독부에서는 1923년에
광주의 윌슨과 부산의 맥켄지, 대구의 플래처에게 나환자를 돌본 공로에 대하여 각각 모두에게 400엔씩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4년 1월에는 일본 왕실의 황태자 히로시토의 결혼을 기념하여 이 세 사람에게 200엔씩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28년에는 히로시토의 천황 즉위식을 맞이하여 이들을 즉위식에 초청하고 또 분장을 주면서 1,500엔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주 나병원의 수용 인원은 자꾸자꾸 늘어나서 수용 정원의 약 5배인 600명이 광주 나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새로운 입원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찾아온 나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밖에 대기하면서 빈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들은 아예 병원 밖에 진을 치고 생활하며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들의 생활로 인하여 광주에 큰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나환자 병원이 광주천의 상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나환자들로 인해 광주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곳에 집단 생활하는 나환자들이 소금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일반 저자거리로 나와 배회하면서 일반인들과 접촉하게 되어 나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큰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관리와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윌슨이 1925년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 봉선리에 있는 이 비더울프 나환자 요양소를 바닷가 쪽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후보지는 여수 신풍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신풍리에 현재의 애양원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수 신풍리로 옮기는 것은 1926년부터 1927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나환자들은 포사이드와 윌슨의 나환자 사랑에 감사하여 두 사람에 대한 기념비 2개를 제작하였더랬는데 이 기념비를 술에 실어 여수까지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윌슨도 1927년까지 광주제중원의 원장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여수로 떠나는 나환자들과 함께 여수로 갔습니다. 이 여수의 비더울프 나환자 요양소는 후에 1935년에 모든 나환자들의 공모를 통하여 이름을 애양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수 애양원에서 윌슨은 네비우스의 방법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립정신이었습니다. 자급자족하고 이 애양원 내의 모든 일들을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수 애양원에는 약 730여 명이 살았던 것으로 1930년대 초에 윌슨이 미국 선교 본부에 보고한 편지에 나타납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73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남자 마을 숙소와 여자 마을 숙소가 뚝 떨어져 있었고 그 중간에 이 애양원의 중심이 되는 공동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남녀 숙소는 집집마다 방이 2개씩 있었는데 각 방에는 6명씩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마당도 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여자 숙소 중간에 병원과 약국, 교회와 학교, 상점 등의 공동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당시 35명의 나환자 의사와 나환자 간호사가 있어서 윌슨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나환자들에게 일주일에 2번 주사를 놓는 대풍자유 주사를 이분들이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들은 정맥주사, 드레싱, 그리고 간단한 소수술 등을 자치적으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윌슨처럼 사지 절단술을 할 수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양원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현지 목사 한 사람과 장로 5명, 집사 13명,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 65명이 있었다고 윌슨은 보고하면서 곧 장로 2명을 새로 더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374명의 세례 교인이 있고 올해 58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시설에 있는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일반 학교 과정과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5년 과정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을 받았는데 남자들은 목수와 양철공, 제협공 등의 기술을 특별히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립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본인이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서 여러 가지 재능으로 많은 것을 잘 만들고 따듬었기 때문에 이 기술 교육에는 윌슨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양원에는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병 정세가 많이 호전된 선택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선발되어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자 10명이 이 시험을 통과하여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상대자를 선택하였고 결혼하는 남자들은 간단한 수술을 받으며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이 결혼한 가정은 예양원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이 이 예양원에도 유감없이 나타났다고 윌슨은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가정이 38명이나 된다고 윌슨은 보고하였으며 이들은 자급자족하면서 모든 것을 꾸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양원에서는 1년에 2번 운동회가 열렸는데 이 운동회 시상품으로는 연필, 비누, 수건 등이 상품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양원에는 일본 왕실의 황채우가 지정한 영화관이 있어서 이 영화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이루어졌다고 하며 또 이 애양원에는 야외 공연 극장도 있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양원의 재정은 1인당 매월 3엔씩 조선 총독부에서 지원을 하여 이해에는 26,000엔을 조선 총독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또 일본의 황태우가 매년 1,000엔씩 또 일본의 천황이 500엔을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애양원을 경영하기에는 돈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농산물 수입으로 그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농토가 주어졌는데 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논은 갯벌을 개간하여 3년 동안 노력한 끝에 약 4만 2천 평의 논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에는 바닷물이 밀려들지 않도록 방파제를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1930년대 초에 이 방파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잘 극복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로 만든 논의 소금기를 다 제거하는 데에는 약 3년이 걸렸다고 윌슨이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쌀 농사뿐만 아니라 보리, 배추, 마늘, 고추, 콩 등 각종 채소를 재배하여 자급자족하였고, 또 육식을 위해서는 돼지와 조개와 토끼가 많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시암 돼지는 애양원에서 사육하였고, 일반 돼지를 함께 방을 쓰는 6명에게 한 마리를 주어 공동으로 사육하게 하였고, 또 토끼는 개인이 마음껏 사육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애양원에는 3,000마리가 넘는 토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소는 농사에 아주 든든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한 달에 한 사람이 필요한 생활비가 7엔이 필요했는데, 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밥에 보리를 반이나 섞어 먹은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애양원의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 윌슨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친지들을 초대하여 이 애양원에서 사냥을 즐기게 한 후 그들로부터 기금을 받아 이 애양원의 재정에 보탰다고 합니다.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윌슨은 찬양을 좋아하여 찬양 대회를 열기도 하였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으며 어린이들을 무척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또 틈틈이 낚시를 즐기며 망중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윌슨은 1935년에 일본 왕실로부터 또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왕실과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애양원뿐만 아니라 대구의 애락원, 부산의 상해원을 후원하고 있었지만 일본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1937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킨 후 아시아에서 온갖 나쁜 만행을 저질렀는데, 소록도의 갱생원에서도 굉장히 나쁜 만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소록도에는 193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3,8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일본군은 이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까지 하면서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나환자들에 의해 갱생 원장이 살해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온정을 베풀었던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졌고, 1941년에는 조선에 있던 모든 외국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윌슨도 애양원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윌슨이 돌아간 이후 애양원은 해방되기까지 4년 동안 중심되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양원이 사라지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윌슨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립 정신의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1939년 7월에 이 애양원에 목사로 부임한 손양은 목사는 진사참배를 거절하여 1940년에 여수경찰서 감옥에 갇혀 5년간 옥고를 치른 후 해방되자마자
이 예양원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이 예양원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윌슨의 자립 정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 예양원이 잘 버티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윌슨도 1946년 1월에 아들 존 윌슨과 함께 한국으로 왔는데 윌슨은 미 군전청의 나환자 자문 역할을 맡으며 나환자들에게 나병 치료약이 잘 보급되도록 도왔고 또 여러 가지 구호 물자가 애양원과 모든 나환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윌슨은 나이가 많아 모든 것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윌슨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교회 장로로 봉사하면서 또 공중보건의 위생 담당관 역할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3월에 아내인 녹서가 사망하고 1년 후인 1963년 3월에 윌슨도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윌슨의 한국인 나환자 사랑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너무도 골치 아팠던 질병, 나병과 폐기력이 이 땅에 온 의료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이 땅에 나병과 폐기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마약 복용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전 인구의 1%에 해당된다고 하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약 퇴치 운동에는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광주 제중원의 가루사로 와서 많은 역할을 했던 세핑 선교사와 광주 제중원의 원장으로서 폐기력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파딩턴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